안녕하세요. 어경영의 시사 시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인구 급감에 활력을 잃고 경기 침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접경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국방 개혁으로 시작된 군부대 해체 작업이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뭐래요 여기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자,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자, 접경 지역. 자,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딘가 하면요. 화천이네요. 카페를 한다고 운영을 했지만 뭐 15개월 만에 문을 닫았대요. 장사가 안 되죠. 왜? 인구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은 인구가 줄고 방문객이 없고 매출은 저절로 다운되는 거잖아요. 임대료 못 내고 현상 유지 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자, 저 강원도예요. 철원에서 고성까지 5개 접경 지역의 인구는 16만 명에서 5년도 안 돼 10,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자,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죠. 출산율이 제로 상태. 지금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10% 가까이 줄어든 셈인데 산업 기반이 취약한 데다가 젊은 층이 취업할, 이렇다 할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쪽으로 해서부터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전멸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총선이 있었을 때 여기서 나가신 분이 의성, 군위, 청송, 영덕 4개 지역을 했어요. 한 분이. 다른 지역은 한 2개 지역 이렇게 했어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10,000명, 20,000명 그래요. 한 지역에. 그래서 그 4개 지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심각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실제 일어나는 거고요. 군 부대 그쪽에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부 다 지방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인구가 줄어서 상권이 무너지고 또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사람들이. 미래를 봐요? 미래를 못 보고 있어요. 자, 지도자가 미래를 보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인구가 줄어 상권이 무너지고 또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인구가 주는 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자, 비즈니스 시작해도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 이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해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600만. 자, 지난해 1인 가구 603만 가구가 넘고요. 작년에 한 25만 가구가 증가했고요. 그러면 올해도 더 증가하겠죠, 그죠? 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황혼 이혼이 38,000여 건이 증가를 했어요. 자, 왜 그래요?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죠? 자, 살기 힘든 거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정치인들. 맞죠?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구가 주는 거는 꾸준하게 지금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노후 PC 교체가 디지털 뉴딜이냐 하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어요. 계획이 없이 예산만 배정한 사업도 많다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린 뉴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서 유망기업 기준도 제시를 안 한 상태고요. 국세 수입 전망도 정부 처보다 3조 원 하자 세수가 펑크 날 우려가 있고요. 자,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게 잘 될지 의문입니다. 그죠? 이 한국판 뉴딜. 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3차 추경을 지금 제시를 했죠. 그죠? 급하다고 이거를 빨리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도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하고는 있어요.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3차 추경 분석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관련 3차 추경안에는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비대면 산업 육성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세부 사업 구성을 보면 비대면 사업 기술 자체를 개발하기보다는 단순히 관련 분야의 인프라스트럭처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거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지적을 했고요. 또 교육부가 추진한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 먼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이 예산만 따내기 위한 사업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보고서에는 자, 일자리라는 것도 보면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많대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공급 초과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우려도 하고 있고요. 추경을 통한 예산 지출뿐만 아니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경고장을 꺼내들었다라고 해요. 정부는 3차 추경안을 제출을 하면서 기존 전망치 291조 2천억 원보다 무려 11조 4천억 원 가량을 낮췄다고도 하는데 예산 정책처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276조 7천억 원에 거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자, 정부 전망치보다 3조 원이 더 작은 그런 수치고요. 자, 그런데 정부 전망보다 취업자 수가 늘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법인세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석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국회 3차 추경이 6월 내로 처리를 해야지 되지. 이게 늦어질수록 국민들 고통만 커져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3월 9일 날 경칩날 생계지원비 1억 원을 줘야 된다고 했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여기서 뭐예요? 찔끔찔끔, 그죠? 몇십만 원씩 지금 찔끔찔끔 하고 있어요. 이 찔끔찔끔 하는 것도 지금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비상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저 포퓰리즘식으로 뿌린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죠? 뭐 소상공인에게 좀 주고요. 이렇게 뭐 실업자에게 좀 주고요. 그런데 많이 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찔끔찔끔씩 그렇게 그냥 호객 행위를 하듯. 그렇게 지금 몇십만 원 쏘고 나면 또 찔끔 몇십만 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과연 살아날까요? 그죠? 자, 살아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죠? 35조, 자, 슈퍼 추경이 나왔어요. 경제 위기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채를 발행하고요.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가 있어요. 5조 3천억인가요? 지출 구조조정이 10조고요. 기금 자체 재원 활용이 1조가 넘고요. 국채 발행이 23.8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도 있고 뭐 투자 내용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세기 만에 3차 추경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채무가 840조로 껑충 뛰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번 추경은 원래 세 번째 추경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번째 실시되는 것이다. 한 해 추경이 3차례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라고 했어요. 자, 역대 최대 규모예요. 추가 재원은 23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10조 1천억 원의 지출 구조 조정, 1조 4천억 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됐다고 했어요. 전체 3차 추경의 67.4%가 뭐예요? 빚이에요. 빚. 적자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을 해요. 지금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올해가 보면은 국가 채무가 99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채무 비율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네요.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었어요. 자, 우리가 가정 살림에서 벌지는 많이 못하는데 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으면 쓰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파산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은 줄고요. 지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관리 재정 수치 적자 규모도 112조로 지금 늘어났고요. 사상 최초 100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마이너스 5.8%고요.
본 예산 기준 마이너스 3.5%보다 2.3%가 늘어날 전망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걸로 지금 해석이 되네요. 자, 우리가 뭐가 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세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파티가 끝나면 청구서가 들게 되죠. 그죠? 자, 4인 가구에 100만 원씩 나눠준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 99.5%가 한 달 만에 받아가자 올해 나라빚이 112조 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나라빚은 점점 늘어요.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구멍난 나라 곳간을 메워줘야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국민 부담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조세 부담률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메꿀 수 있어요? 쓰는 지출이 더 많은데 벌어들이는 건 없어요. 말하자면 아낄 곳에 아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또 추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확률이 가지 않겠어요? 그죠? 국민 부담률이 2020년 재정 현황이에요. 2019년이고요.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넘었어요. 마이너스 112조가. 통합 재정 수지도 마이너스 76억이 넘네요. 그죠? 자, 국가 채무가 840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이제 늘어나게 돼요. 와. 자, 그래서 수입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는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이런 와중에도 국회의원 월급은 올랐죠? 그죠? 몇 달 전에 또 올렸어요. 자, 보좌관 10명 있어요. 모든 특혜가 300가지가 넘어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줄이지 않아요. 그죠? 그냥 쓰는 것만 팍팍 늘어요. 정세 규모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복지 규모는 갈수록 확대될 예정이고 정세 규모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법인 세율이 22%에서 25%로 올랐지만 올해 관련 세수는 5조 8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감소를 한다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그죠? 지금 지방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죠? 자, 출산율은 제로예요.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디지털 뉴딜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특혜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총대를 메고 우리가 나라를 먼저 살려보자.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빚으로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하는 그러한 정치인을 원합니다. 자, 이렇게 3차 추경을 한다고 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죠? 아마 없을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3월 5일 날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 2년간의 봉급치 1억을 줘야 된다고 했어요. 코로나는 이제 점점 앞으로도 또 번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죠? 코로나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2년 동안의 그 봉급에 해당하는 1억이 아마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죠?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양적 완화를 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했는데 또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에서는 아마 양적 완화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죠? 자, 허경영 총재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또 양적 완화를 한다고도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디지털 뉴딜인가요? 그죠?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할까요? 왜? 출산 인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없는데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기계만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컴퓨터만 좋으면? 그죠? 인구는 지금 바닥이고 점점 전멸이 되고 있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물론 조금씩 주는 거라도 주면은 받겠죠. 그죠? 필요한 거니까 서민들이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나라를 살릴 수가 있나요?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요. 줄일 걸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 특혜를 다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명예직으로
나라에 봉사하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들로 남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나라가 점점 빚으로 쌓여가고 있어요. 자,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해야죠. 그죠? 허경영 총재님께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의 제안이에요. 앞으로 뭐 더 힘들어지면 하실려나요? 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디지털 뉴딜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허경영 총재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뉴딜이 필요해요? 농업 뉴딜. 농업 뉴딜을 해야지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디지털 뉴딜은 이나프예요. 충분하고요. 이제 농업 뉴딜로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 배당금을 주기 시작해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줄인 다음에 그 모든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국민 배당금으로 나가야지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언가 아니에요. 하지만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볼 때 허경영 총재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미래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옳지 않으면 왜 따라 하겠어요? 맞죠?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 빠이.